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요? 이런 한숨을 내쉰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알고 보면 내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큰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돈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새는 돈의 정체를 짚어보고 막아서 내 노후 자금을 만드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경제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관계 누수 막고 관계비용 상한제로 투자 재원 만들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용에 공감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람 살면서 경조사비, 모임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늘 해왔던 일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통과의 일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는 지출이 우리의 통장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가구는 매달 경조사비에만 약 30만 원을 쓰고 모임과 외식으로 4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선물이나 기타 경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관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억 단위로 커지는 금액입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이 흐르는 돈이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돈을 다 써야만 하는 걸까요? 관계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숫자와 금액으로 관계를 증명하려 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은 전해집니다.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흘러가는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그냥 소비로 흘려보내지 않고 종잣돈으로 모은다면 5년, 10년 뒤 내 통장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비용에도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키워드, 관계비용 상한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마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작은 개울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매달 조금씩 나가는 돈들이 쌓여 결국은 내 인생의 재무 지도를 바꿔놓습니다. 경조사 한 번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달 반복되면 1년이면 100만 원 단위가 됩니다. 10년으로 늘려보면 억 단위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나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체면이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의무감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상적인 지출을 넘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지인이나 친척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고 안 도와주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민간에서 금전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20%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깨져버린 관계, 그리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보증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생겨서 형식과 한도, 기간을 정해놓아도 일단 내가 보증을 서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결국 내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 문제로 인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무너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모님 부양까지 삼중 부담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내 노후는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세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나와 내 가족이 희생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결국 관계는 돈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관계란 얼마를 쓰느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필요할 때 찾아가주는 발걸음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은 순간의 체면을 세워주지만 결국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은 시간이 흘러도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 비용은 흘려보내는 강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킬 때 비로소 관계도 돈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친척이 불쑥 찾아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며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거절하자니 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선뜻 내어주자니 내 살림이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또 모임 자리에 나갔을 때도 비슷합니다. 미리 약속한 회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이번에는 조금 더 걷어서 좋은 곳에 쓰자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손살에 치기도 어렵습니다. 나 혼자 빠지면 구두쇠 소리 들을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이 되니 억지로 지갑을 열게 되지요. 심지어는 믿고 따르던 선배나 가까운 친구가 내가 한 번만 보증 좀 서줘. 나도 곧 정리할 거야 라며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선뜻 움직이지만 사실 보증 한 장의 서명이 평생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난처한 순간에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싫다라는 말을 못하고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거절하면 내가 매정한 사람, 정 없는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예산 없는 관계 비용을 당연시해온 탓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남에게 베풀고 체면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어른이 되면 그 전통을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함은 내 탓이 아니라 사회적 습관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러니 괜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내 재정을 함께 지키는 지혜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관계비용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앉아서 경조사비는 월 20만 원까지만, 모임은 35만 원까지만, 선물은 20만 원까지만이라고 합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외부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올해 예산 다 썼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미 약속된 가정의 원칙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합의가 주는 힘은 의외로 큽니다. 괜히 남들 눈치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 비용이 더 이상 벽처럼 우리를 막는 존재가 아니라 가게를 든든히 지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가족이 더 단단히 연결되고 내 노후를 위한 자금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결국 관계는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마음과 함께 나누는 정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돈을 줄였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활과 마음이 안정되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실행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가처분 소득의 35% 정도를 관계비용 예산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면 그중 20만 원만 경조사비, 모임비, 선물비로 쓰겠다고 정해두는 겁니다. 이 돈은 아예 전용 계좌에 따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에 다 쓰지 않고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하지 말고 바로 투자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자동이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20만 원을 확 줄이기 부담스럽다면 5만 원, 10만 원씩만 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동화, 설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흔들려도 계좌가 지켜줍니다. 모임 자리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이미 예산을 정해두었다는 사실이 내 지갑을 든든히 보호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매달 경조사비와 모임비로 평균 4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동창 모임, 교회 모임, 친척 결혼식, 부조금까지 겹치니 한 달에 돈이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고 통장에는 잔고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앉아 상한제를 합의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월 20만 원까지만, 모임비는 월 15만 원까지만, 선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5만 원 한도 안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왜 이번에는 조금밖에 안 하느냐는 말을 들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가족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고 정중하게 올해 우리 집은 경조사 예산을 이미 다 썼다고 말하며 지켜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그 집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집은 원칙이 있다는 평판까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매달 20만 원가량을 절약하게 되었고, 이 돈을 자동이체로 적립식 펀드에 넣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에는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였습니다. 흘려보냈다면 기억도 남지 않았을 돈이 이제는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종잣돈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부산에 사는 58세 박모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차례나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한다는 친구가, 또 한 번은 가까운 친척이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주면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서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본인이 대신 갚아야 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이후 박 씨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고 보증은 절대 서지 않겠다고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관계비용 상한제를 실행해 매달 30만 원을 절약해 노후 준비 자금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상한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관계비용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출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5만 원, 내일 10만 원을 아낀 덕분에 몇 년 뒤 내 계좌에 수천만 원이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 제한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제한적이지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무한대입니다. 보증은 더 심각합니다. 상대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익은 거의 없고 위험은 끝도 없습니다. 선의가 오히려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관계비용 상한제, 네 글자로 귀결됩니다. 이 원칙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마음과 진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와 원칙이 있어야만 내 노후도 가족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상의의 작은 상한제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첫 1억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계에 쓰는 돈에도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노후 종잣돈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통장에서 관계비용 전용 계좌 하나를 만들어 매달 한도만큼만 옮겨두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언젠가 여러분의 첫 1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한 줄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생활에 딱 맞는 경제 정보와 정보 혜택, 그리고 든든한 마음가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